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서울 도심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철새와 함께 겨울을 나기 위해 나타난 천연 기념물인 원앙이 그 주인공인데요. 수백 마리가 무리를 지어 모습을 드러내 장관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수컷 원앙이 무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한 암컷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자 공격을 당하던 암컷 주변에 있던 다른 수컷 원앙이 반격에 나섭니다. 원앙을 금실이 좋은 부부에 비유하듯 원앙 커플의 싸움이 흥미롭습니다. 머리를 등 위로 올리고 다리 하나를 올리며 자는 모습도 독특합니다. 적게는 10여 마리에서 많게는 수십 마리가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특히 수컷은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형형색색의 댕기머리와 흰눈 둘레, 오렌지색 턱수염이 자태를 뽐냅니다. 상대적으로 수수한 암컷은 수컷 주위를 맴돕니다.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그 원앙이 생김새가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깔 그 털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윤기 나는 그 빛깔 그런 게 참 예뻐요. 빛 받았을 때. 기쁘죠. 제가 어릴 때 볼 때는 막 서너 마리 정도밖에 안 봤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걸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랑하려고 또 저만 받기가 너무 아까워서. 중랑천 일대에 수백 마리의 원앙 무리가 겨울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원앙은 전 세계적으로도 2만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 관심 대상. 환경단체인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겨울철 중랑천 일대에 원앙 무리가 떼지어 나타났지만 오히려 최근 들어 개체수가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21년 연말부터 22년 초까지 조사를 했을 때는 그때 중랑천 철새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이제 원앙을 관찰한 게 거의 1,061마리 이렇게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바로 다음에 22년도 말부터 23년도 초까지 이제 조사를 했을 때는 270마리 뭐 이렇게 좀 줄어 있었거든요. 최대 개체수가. 하천변의 갈대를 없애고 공원을 개발해 사람의 접근을 쉽게 하는 것이 철새 터전을 해쳤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을 찾는 철새의 개체수와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식지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최근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 5호선 연장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방화동 검폐장 이전이 실현될 수 있을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검폐장 이전을 위해 남겨진 숙제는 무엇인지 강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서구 방화동의 건설 폐기물 처리장. 서울시의 모든 건설 폐기물이 모이는 폐기물 집결지입니다.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검폐장 이전이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검폐장 이전을 위한 단초로 자리했던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이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대광위가 발표한 조정안은 김포시 7개역, 인천시 검단의 2개역, 서울 관내의 1개 등 모두 10개 정차역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노선 길이는 25.56km, 사업비는 3조 700억 원 수준입니다. 검폐장 조성은 김포시와 인천시가 공동 책임하에 추진합니다. 지난 2022년 서울시와 김포시 간 체결된 업무 협약을 고려해 부지 제공 등의 역할을 나누고 분담 비율은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서울 5호선 연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검폐장에 조속한 이전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정안 발표를 존중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포시, 인천시 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서 방화동 차량기지와 검폐장 이전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관건은 분담 협의체 실행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단 먼저 두 지자체가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그 제안에 따른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그것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이 신속하게 이행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5호선 연장안 발표로 이전을 위한 본 궤도에 오른 방화동 검폐장 이전 문제.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사업 타당성 용역과
김포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앞으로 남은 절차가 넘어야 할 산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지난 2022년 사전 청약에 나섰던 한 민간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본 청약을 계속 미루다 최근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죠. 아파트 건설 사업자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줄어드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사전 청약을 진행했던 인천 가정 이지구의 한 민간 아파트 사업 부지입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본 청약을 미뤄오던 이 아파트 사업 시행자는 최근 허가청에 건축 심의 요청을 취하하고 사전 청약 당첨자들에게 공급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인허가 지연과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성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78가구를 모집했던 이 아파트 사업자는 당초 2023년 3월 본 청약과 2025년 11월 입주 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청약을 제때 진행하지 못했고 본 청약이 계속 늦어지자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최근까지 85%나 이탈했습니다. 아파트 사업 시행자는 그동안 들어간 토지 계약금과 사업 비용을 손해보며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최근에 PF의 어려움과 고금리 규제로 인해서 사업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 단지가 지금 지연되거나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사전 청약 시에 당첨된 신분들이 본 청약과 연관됐을 때 예정했던 것보다 분양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사전 청약은 일반 청약과 달리 본 청약 참여 우선권만 부여한 것이라 당첨자들에게 계약금과 매입 의무가 없습니다. 공급 일정이 불확실하고 분양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이탈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LH는 사전 청약을 진행한 공공아파트 사업지 중 15개 단지 7,400여 가구의 본 청약 일정을 연기한 상황입니다. 민간 아파트 사업지들 중에서도 본 청약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는 사전 청약 단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업 연기와 취소,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이탈까지 사전 청약 제도가 무의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는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빌라촌을 한꺼번에 모아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양천에선 신월 1동과 3동, 목 4동 등 총 3곳이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1호 모아타운으로 꼽히는 신월 1동에 심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천구 신월 1동의 한 저층주택 밀집 지역.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항공기 소음이 크게 들리고 좁은 골목길 한편은 차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노후도 등 기준 요건을 맞추지 못해 재개발이 어려운 상황. 4년 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흐지부지됐고 예산도 끊겼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모아타운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2년 전 서울시 공모에 선정됐고 지난달 모아타운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나홀로 빌라식으로 또 짓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동네가 발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모아주택이 형성되고 또 이렇게 지정이 돼갖고 되니까 주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으로 신월 1동 일대는 2종에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상향됩니다. 도로 폭이 늘어나고 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 시설도 들어섭니다. 신월 1동의 한 어린이 공원입니다. 모아타운 사업이 완료되면 이곳은 3,000제곱미터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갖춘 공원으로 다시 조성됩니다. 주민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억이라고 그러면 2억 1천, 2천 이렇게 올려 달라고 그 매매가를 올려놨어요. 상승될 것이다 하고 기대감 이런 걸 갖고 있다고 봐야죠. 남은 과제는 80% 이상 동의를 통한 조합 설립. 주민들은 최근 대단지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통합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대단지로 가지 않으면 분담금이나 아니면 가치 면에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고, 그게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를 거둘 때부터 대단지로 갑시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해야 되고. 이 밖에도 양천구 신월 3동 일대는 서울시 통합 심의를 앞두고 있고 목 4동의 경우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양천구는 모아타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며 조합 설립 이후에도 주민들이 일치된 목소리로 의지를 확실히 표현한다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총 100곳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올해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얼마 전 양천구의회 한 의원이 나홀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홀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이유가 당내 갈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 세금으로 다녀오는 해외 연수를 동료 의원들이 같이 갈지 말지를 결정했다는 얘긴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천구 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난 건 지난해 5월. 한 팀은 스페인으로, 또 다른 팀은 호주와 뉴질랜드로 떠났습니다. 6박 9일로 진행된 스페인 일정엔 모두 7명의 의원이 참여했는데 소속 정당을 보니 모두 국민의힘이었습니다. 6박 8일 일정인 호주 뉴질랜드 연수에는 9명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지방의회 해외 연수는 상임위별로 가는 것이 관례지만 양천구 의회는 공교롭게도 같은 당 의원끼리 다녀온 겁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끼리 해외 연수를 떠난 이유를 묻자 양 당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당별로 간 게 아니라 가고 싶은 사람끼리 같이 취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당이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으로 몰리고 우리는 이쪽으로 간다 했고 그쪽 분들은 그쪽으로 간다 한 거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당별로 따로따로 가자 해서 의견이 그렇게 돼서 갔죠. 뭐가 관례고 뭐가 정통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가 돼서 그렇게 해서 같이 갔고요. 이처럼 상임위별로 가는 해외 연수 관례를 깨고 같은 당 의원끼리 다녀오면서 목적 없는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가는 거니까 상임위별로 가서 주제를 선정해서 좀 양이 안 차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죠. 근데 이걸 정당부로 갔다는 건 이건 좀 심한 거죠. 그러면 이것까지도 정당별로 쪼개질 정도로 가면 정말 중요한 사무검사나 예산, 결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같은 당끼리 해외 연수를 떠나다 보니 무소속 의원은 소속 당이 없어 연수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기 당대 당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요. 갈 데가 없었죠. 저는 무소속이니까 국힘이랑 민주당 간다고 그러니까 저는 갈 데가 없었죠. 또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들로부터 해외 연수를 따로 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왕따 논란에 휩싸인 해당 의원은 결국 5개월 후에 홀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스페인에 저는 같이 갈 의향이었죠. 당대 당끼리 간다고 그렇게 어른들이 정하셨으니. 근데 보니까 갑자기 저보고 그냥 따로 가라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뭐 제가 뭐 거기서 뭐 나 같이 갈 거예요라고 한다고 해서 뭐 같이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끼리 돌아다니다 보면 의원들끼리 사실은 어떤 좀 솔직히 말해서 불미스러운 얘기도 있고 뭐 못한 얘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갖다 다 전달해버리면은 결국 또 고소고발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같이 안 간 거죠 저희가. 이처럼 해외 연수에 따른 잡음이 발생하고 있지만 양천구 의회는 이를 심사할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공무국외 출장 심사 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양천구 의회에 권고했습니다. 이처럼 양천구 의회는 의원 해외 연수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심사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유명무실한 사전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속한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천구가 설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0억 원 규모의 양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양천사랑 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를 비롯해 티머니페이와 신한솔 등 5개 앱에서 5%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1인당 할인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번 발행부터는 온 오프라인 상품권을 통합 발행해 사용처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온라인 정용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1일 5% 할인 혜택이 있는 은평사랑 상품권이 발행됩니다. 은평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31일 오후 4시부터 은평사랑 상품권 40억 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상품권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50만 원,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며 구매 시 5% 할인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상품권은 티머니페이, 신한솔페이, 머니트리 등 5개 앱을 통해 현금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월간 주택 전세 거래량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주택 전세 거래량은 2만 37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주택 전세 거래량은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을 모두 합친 수치입니다. 부동산 알114는 12월은 계절적 비수기이기도 하고 전세값이 오르니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커져 전반적으로 주거 이동이 적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산터널 인근 주민에 대한 혼잡 통행료 감면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남산터널 징수소 인근 거주자의 혼잡 통행료 감면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감면 검토를 연내에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시는 거주자 감면을 위해서는 거주자에 대한 범위와 추진 방법, 감면 시 교통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면이 결정된 이후에는 서울시 혼잡 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과 거주자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처음으로 문을 연 서울형 키즈카페가 1년 6개월 만에 이용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지난 2022년 종로점 개관 이후 지난해 말까지 10만 2천 명이 다녀갔으며 만족도는 97.6%, 재방문 의사도 96.9%로 매우 높게 나왔는데요.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순차적으로 개관해 기존 49곳에서 연말까지 13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주말 이용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17일부터 주말 운영 횟수를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회차별 수용 인원도 140%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